이게 입을 헹구고 먹어야 돼. 얼마나 먹고 싶어서 나한테 물어볼까? 녹차로 만든 티. 110. 저 굉장히 싫어하죠. 저는 굉장히 싫어하죠. 아,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몸이 안 좋잖아. 네, 안녕하세요. 퀸즈파크 여성병원 최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퀸즈파크 여성병원 배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퀸즈파크 여성병원 김면수입니다. 네, 오늘은 임신 중 마실 수 있는 카페 음료이고 컨텐츠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원장님들 앞에 커피 종이컵 두 잔 준비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스타벅스고 하나는 캡슐입니다. 그래서 한 모금씩 마셔보신 후에 어느 게 스타벅스인지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입을 헹구고 먹어야 돼. A few moments later. 셋, 둘, 하나 하면 동시에 네. 맞춰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스타벅스 이거. 와. 아, 네. 저희가 재미있게 한번 준비해봤고요. 아, 맞아요. 네, 정답입니다. 저 그냥 맞추네, 이거 다들. 그까지 얼마나? 근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 이게 산미가 더 강하네. 그러니까 산미가. 요 테스트도 진행한 이유가 임신 중 마실 수 있는 카페 음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궁금증. 커피를 마셔도 되는지 1번, 그리고 커피를 마셔도 된다면 몇 잔을 마셔도 될지 병원장님부터 간단하게 이야기 주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난 개인적으로 그 카페인 먹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문헌상에 보면은 평균 300mg 이하는 뭐 괜찮다라고 적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괜찮다라는 게 아니고 큰 문제는 안 생긴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태반을 통과하는 카페인 양은 뭐 분명히 100% 다 통과하는 거고 그렇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최대한 억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인 거죠. 임신 중에 카페인을 마셨을 때 반감기가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잖아요. 이때는 평균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예요. 임신 중후반기 거쳐가면 이제 15시간에서 18시간이 됩니다. 단지 뭐 커피 한 잔이 되냐 이런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카페인의 어떤 그 반감기 때문에 양수에 축적되는 양들, 카페인이 축적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양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거죠. 대표 원장님도 어떻게 또? 저는 사실 요즘 산모분들을 진료를 안 해가지고 그 감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예전에 진료할 때는 말이죠. 원두 커피 기준으로 해서 2잔 정도까지는 마셔도 뭐 무방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뭐 산모들한테 뭐 이렇게 마시고 싶은 거 막 참아가면서 그럴 필요까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카페인이 뭐 좋지 않은 거야 알고 계시겠지만 야, 얼마나 먹고 싶어서 나한테 물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뭐 너무 먹고 싶을 때 한 잔 정도는 대신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이걸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김면수 원장님처럼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분도 계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알려줄 건 알려주고 난 다음에 알고 판단을 하라 이거죠. 좀 여기서 이제 궁금해졌던 부분은 태아가 이제 생성이 될 때 이제 카페인의 섭취 기준 혹은 태아의 형성 과정과 발달 과정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건 아직까지 그 연구 결과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눈에 띄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진 않거든요. 기형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건 보이진 않는데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유추해 보면 성격적으로 수 있는 거 아니냐? 머리가 나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마신다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임신 초기에 그래 10주 정도 되면 이게 수면 주기가 20분 정도예요. 그게 애기한테 하루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20분이 하루라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4시간에서 길게는 열 몇 시간의 시간이라는 거는 일수로 따지고 어마어마한 일수가 되버리죠. 뭐 한 달 동안 각성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애기는. 아주 똘똘해질 수도 있고 같은데 똘똘해질 수도 있지만 뭐 달리 생각하면 성질이 더러워질 수도 있는. 사실은 카페인이 기억 유발 요인은 아니니까 거기서 뭐 형태를 갖춰가는데 자극이 되어서 뭐 이가 문제된다 이래 얘기하기는 조금 사실 주관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죠. 네.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민감한 산모는 좀 어떤 뭐 음료나 좀 어떤 거를 좀 권장하는지 또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지.
나한테 자꾸 물어보면 안 돼. 그 보통 이제 이 차 종류들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탑모들한테 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열매를 따려 놓은 거는 좀 낫습니다. 그리고 이파리나 뿌리를 따려 놓은 거는 카페인 함량이 높아요. 씁쓸한 거 있잖아요. 일단 카페인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탑모들한테 이게 카페인이 적다고 해서 권장을 하는 거는 반대예요. 이거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덜 해롭다지 괜찮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물 많이 먹으라. 수분 섭취. 네. 네. 물을 많이 먹자. 네. 그냥 일상에서 봤을 때는 사실 산모들이 카페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뭐 시럽이나 휘핑크림과 같은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가공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싫어하시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휘핑크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시럽도 절대 안 먹고. 그래서 그걸 왜 먹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몸이 안 좋잖아요. 사실은 산모들이 단 걸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아. 되게 그건 그 진화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아, 산모들은 단 걸 좋아하네.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단맛이 아주 이렇게 정화된 그 탄수화물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 상태, 원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에너지원으로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이제 소중하게 볼 수 있는 게 단 거예요. 애를 낳고 애를 키워야 되는데 에너지를 축적해 놔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단맛이 나는 음식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소량을 먹고도 많은 에너지를 이제 몸속에다가 칼로리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모들이 이게 과하게 체중이 늘고 그렇죠. 그러는 거잖아요. 임산부 저희 환자분들이 카페에서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고 있으면 저는 굉장히 싫어하죠. 저는 굉장히 싫어하죠. 아,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아니, 그거 아시죠? 태아 시기에 아기들 그 지방세포 수가 결정이 되는 거. 우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엄마 몸속 배 밖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지방세포는 분열을 안 해요. 커지는 거지. 그다음부터 사이즈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지. 그럼 단 걸 많이 먹으면 엄마 혈당이 올라갈수록 지방세포 수가 많은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카페를 자주 가는 산모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컨텐츠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특별 퀘스트 성분표 맞추기 퀴즈. 제작진이 준비한 음료는 총 10가지. 10가지의 음료와 성분표를 확인한 뒤 짝이 맞다고 생각하는 음료와 성분표를 이어준다. 과연 원장님들의 점수는? 이게 뭐지? 녹차로 만든 티. 110. 뭐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카페인 없는 거, 카페인 거의 없는 거, 쿨 라인 피치는 유기농 녹차로 만든 거, 요거 그래. 이렇게 놓자. 네. 자, 카페인보다 이제 그러면 더 위험한 성분을 포함한 음료가 있는지. 카페인보다 더 안 좋은 게 나는 커피보다? 나는 소다. 제로 콜라 말고 그냥 콜라, 사이다. 탄산 자체가 안 좋죠. 탄산 자체가 이게 약산이라서 위산이 강산이잖아요. 그 강산하고 약산이 만나면 완충작용이 발생하니까 위장 내부 약산성화돼 버립니다. 저는 10달 동안 이렇게 건강 상담하면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당이랑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물론 당연히 술이나 이런 게 제일 위험하긴 하지만 뭐 그런 걸 드시려고 하시진 않으니까 엄마들이 달달한 음료수 우리가 차를 마실 때도 설탕을 가미하잖아요. 이제 기호식품으로 음료나 이런 것들을 식사하실 때 첨가해서 드시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모아보면 전체적인 당이나 칼로리의 양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10달을 보내는 그 기간에서 건강하기 쉬운 부분이어서 저는 정기 진료 때 뵈면 몸무게가 어느 정도 증가하시는 그 증가의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이러면 그때 드시던 음료라든지 기호식품 이런 걸 여쭤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절해드리면 엄마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나 체중의 증가폭이 안정되고 이제 나중에 출산하는 과정에서 저 순산으로 연결되는 부분하고도 직결되니까 저는 항상 그 당분 칼로리가 많은 음료를 좀 조절하시면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임신기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의 문제는 정도의 문제라고 봐요. 그 자체가 해롭다기보다는. 이 당은 어쨌든 몸에 필요한 겁니다. 에너지원으로서 필요하고 특히나 임신 초기 같은 경우에 입덧 있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음식의 양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고칼로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위장의 부담을 없애면서 이제 흡수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제된 칼로리가 좀 필요한 시기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아주 쉽게 이제 음식을 접하는 이 시기에는 우리가 그 조절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 당 자체가 몸에 해롭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처로 만든 카페인들이 있지.